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수술 전 환자 어세스먼트에 따라서 적절하게 준비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체크하는 방법과 수술 전에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가 병실에서 수술실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첫 수술은 병동에서 수술 스케줄 및 환자 확인, 그 다음 수술 부위 확인, 수술 부위 표지 확인 등 수술 전 환자 준비 사항을 점검한 후 환자를 수술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병실에서 1차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환자를 점검을 하고 수술실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송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서는 골절 환자라든지 모의식 환자, 노인 환자 등은 스트레치카를 이용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는 휠체어를 이용하여 빠르게 수술실로 이송시킬 수도 있습니다. 각 수술방의 두 번째 수술부터는 첫 수술은 이제 그 병원에서 정해진 8시 반이라면 8시 반, 9시 반이라면 9시 반 이렇게 시작하게 되겠지만 두 번째 수술은 첫 번째 수술이 끝나야지 수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각 수술방의 두 번째 수술부터는 수술실에서 환자를 콜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순회 간호사가 이전 환자의 수술이 끝날 무렵 진료과 및 마취과와 확인한 후 병동으로 전화해서 수술실로 두 번째 수술 환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몇 시 몇 분까지 내려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내려주세요 했는데 한참 있다 내려온다든지 혹은 상대편이 잘못 알아들을 수 있으므로 몇 시 몇 분까지 시간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즉시라든지 20분 후라든지 이런 주관적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고요. 환자가 수술실에 도착하면 접수 간호사는 환자 도착 시간을 입력을 하고 환자 확인, 수술 부위 표지 확인, 수술 전 처치 상태를 확인하여 기록하면 됩니다. 영유아 환자 등 보호자가 함께 대기하는 경우는 낙상의 가능성에 대하여 항상 주의시키고 혼자 두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술 소요 시간, 마취 방법 등 보호자가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너무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만 쉽게 설명해 주는 방법을 쓰도록 합니다. 정확하게 수술이 3시간 걸립니다. 2시간 걸립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은 2시간이 지나도 수술이 끝나지 않으면 환자분들은 또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든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병실에서의 환자 확인, 그 다음 수술실 접수 리셉션이 되겠죠. 이 두 군데서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야 되는 주요 내용으로서는 동의서를 비롯해서 환자 확인, 그 다음 수술 부위 확인, 수술 전 투약 상태, 환자력, 신체력, 기타 가지고 있는 물건들에 대한 제거 이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검사 상태, 피부 상태, 엠피오 상태, 가지고 있는 도뇨관의 상태, 위장관의 상태, 아이바이 루트, 수술 전 교육 상태, 그 다음 피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이 되겠습니다. 동의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동의서는 의료기관의 과오 없는 적절한 진료가 이루어졌을 때만 효력을 발생하고요. 충분한 설명을 하였더라도 기록되지 않은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들은 설명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동의서가 필요한 대상들은 수술 환자 혹은 마취 환자, 혈액지제 투여 환자, 고위험약품 투여 환자, 그 다음에 조영제 사용 환자 등이 꼭 동의서가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의를 받는 동의권자는 원칙적으로 환자만이 동의할 수 있으므로 환자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동의서에 포함되어 환자에게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는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그 다음 수술의 필요성, 수술 방법, 그 다음 설명한 의사의 서명, 수술에 따라서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수술 전후 환자가 준수해야
될 내용 등이 동의서에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환자가 아니라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환자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경우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장애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동의서에 포함된 내용을 설명했을 시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는 경우, 취약 상태라든지, 또 환자 본인이 특정인에게 동의권을 위임한 경우도 되겠고요. 그런데 이때 환자가 아닌 법정 대리인에게 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유를 동의서에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를 받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어떤 행위 전이 되겠죠. 의료 행위 전에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단 응급 상황에서는 동의서 없이도 수술을 할 수. 수술 전 처치 및 간호 상태 확인표, 한 병원의 예를 들어서 볼까요? 환자를 수술실로 보내기 전에 간호 단위에서 먼저 체크를 하고요. 수술실 접수, 리셉션에 왔을 때 다시 한번 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 환자 확인, 동의서, 금식 시간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나 간호 단위에서는 수술 전 투약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수술실 접수에서는 수술 전 투약이 해당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들은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들이 되어야 되겠죠. 간호 단위에서의 체크 상황과 수술실에서의 체크 상황이 서로 예, 아니요가 틀릴 때는 갖다가 다시 한번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다른 병원의 간호 상태 확인표가 되겠는데요. 마찬가지 간호 단위와 수술장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체크한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들은 환자 확인이고요. 두 번째가 동의서이고 나머지 그 수술에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수술 부위는 이렇게 수술 부위 위치 확인은 복부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만 이 표에서 보시면은 수술 부위 및 위치 확인표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표는 수술장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네요. 수술장에서 누가 담당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확인을 하는데 담당 의는 환자와 함께 수술 부위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 수술할 부위에 표지가 마킹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간호사는 수술 부위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대형 병원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의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죠.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수술실 간호사들은 일상이 되겠지만 수술을 받는 환자들은 평생에 한 번 첫 경험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과 두려움에 차서 수술실로 내려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잘못된 수술이 진행될 수술 받는 대상자인 환자를 정확하게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고요.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각 병원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관의 성격에 맞게 환자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환자 확인 방법에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남의 병원의 프로토콜을 뺏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참고는 하되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환자를 확인하는 시점, 장소, 사람, 환자를 이동하는 의료진이 누군가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되므로 상황에 따라서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이런 환자 확인에 대한 프로토콜은 평생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수시로 재확인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된 시스템이 오히려 환자 상해를 입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환자를 확인한다는 것은 반드시 하려는 행위, 투약이면 투약, 투약이면 투약, 검사면 검사, 수술이면 수술에 필요한 서류, 다시 말해서 차트나 엑스레이 등이 되겠죠. 등과 환자가 일치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팔찌를 차고 있는 환자의 이름과 팔찌에 정보된 기재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려는 행위와 환자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 수술 부위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환자와 함께 확인 후 실시하도록 합니다. 잘못된 환자 확인, 잘못된 수술 부위는 환자에게 치명적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반드시 이 환자 확인, 아이덴티피케이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은 정확한 환자 확인, 정확한 수술 부위 확인을 위한 규정이 각 병원마다는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반드시 수술 부위 표시에 환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부위 표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수술 전 확인을 반드시 수행하는지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타임아웃이라고 하죠. 수술 시작 직전에 수술 팀원 간의 정확한 환자 부위, 수술 부위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의료기관 평가에서는 강제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는데요. 이 팔찌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잘못된 팔찌를 찰 수가 있겠죠. 팔찌를 어디서 발급을 합니까? 대개는 원무과에서 입원할 때 팔찌를 지급을 하는데 원무과 직원이 동명이인 다른 사람 거를 틀리게 출력해서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은 같다고 하더라도 생일이 틀린다든지 이런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여러 가지 이런 정보들 중에서 이름, 등록번호, 전화번호는 일치하지만 또 생년월일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렇게 환자 얼굴이 들어간 팔찌를 착용을 시키기도 합니다. 이건 바코드로 지금 환자를 갖다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바코드 자체가 발행이 잘못되었다면 또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팔찌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고 팔찌를 차고 있는 환자와 이 팔찌가 일치하는지도 확인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죠. 환자를 확인한다는 것은 내가 가진 정보와 실제 환자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되겠는데요. 수술 스케줄과 환자의 팔찌와 환자가 실제 말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일치를 해야지 환자가 확인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확인하는 요소는 뭡니까? 확인하는 요소는 이름과 등록번호가 되겠죠. 이름과 등록번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수술 스케줄과 팔찌와 실제 환자가 말하는 것이 일치할 때 이 환자는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수술 전 확인은 세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병동에서의 확인, 그 다음 대기 공간에서의 확인, 수술 직전 확인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다고. 네, 환자 확인이 왜 중요한지 연구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 중국의 경우 60개 병원을 조사를 했는데 각 병원마다 항상 풀네임의 한자를 쓰지 않습니까? 세자 한자죠. 풀네임의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가 32개 병원으로 53%였다. 60개 병원을 조사했는데 32개 병원에서 동명이인들이 많이 있었다. 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즉 이름과 아이디 확인만으로는 완전한 환자 확인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미국 서부 LA의 Affairs Medical Center의 스터디 결과를 살펴보면은 712개 병원을 조사를 했는데요. 712개 병원에서 240만 건의 체열 건수 중 6만 7천 건이 에러가 발생했다. 검체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환자가 바뀌었다든지. 즉 에러율이 10%가 넘는 병원이 10%였다. 자, 이건 대단히 충격적인 사실이죠, 사실은. 그래서 오는 환자 확인에 있어서 센티널 이벤트가 되겠는데요. 치명적인 오류가 되겠는데 부적절한 환자 확인의 대표적인 사례로 1999년 1월 일본의 요코하마 시립대학병원에서는 심장수술 환자와 폐수술 환자가 뒤바뀌어서 수술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같은 병동에 심장 환자와 수술 환자가 흉배과 병동에 입원해 있었고 둘 다 수술 스케줄이 잡혀 있었는데 첫 환자가 심장 수술 환자였고 두 번째 수술 환자가 폐수술 환자였는데 폐수술 환자를 먼저 내려서 폐수술 환자에게 심장 수술을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약 30명의 병원 직원들이 기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가깝게는 국내 병원에서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위암 환자와 갑상선 질환 환자가 바뀐 사례가 대전에서 있었죠.